물렁물렁한 케첩 용기, 딱딱한 자동차 내장재 등 현대인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플라스틱은 쓰이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플라스틱은 변형이 자유롭고 싼 가격으로 인해 그야말로 만능 소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하나인 영속성으로 인해 환경에 문제가 되고 이와 함께 인간의 건강에도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구분한다면 현대는 플라스틱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인간의 실수와 우연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1846년 스위스 바젤 대학의 교수였던 샘바인이 화학 실험을 하던 도중 실수로 왕수가 든 병을 떨어뜨려 앞치마를 닦다가 우연하게 질산셀룰로스라는 물질을 발견하게 되면서 플라스틱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30년 일제가 만든 베이클라이트 공장과 반해수공업 형태의 셀룰로이드 가공산업이 시작이었으며 1950년대에 들어 화장품업체였던 라키화학이 폴리스티렌 사출기를 처음 도입, 화장품통과 칫솔들을 생산하면서 플라스틱 산업이 형성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산업이 발달하면서 우리 생활에 분명 이로운 점이 많았으나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의 증가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1인당 연간 사용량을 비교하면 한국 132.7kg, 미국 93.9kg, 일본 65.8kg, 프랑스 65kg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이커머스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플라스틱 및 비닐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2017년 기준으로 5년간 3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대변하듯 우리나라의 1인당 택배 건수는 44.8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사용량과 함께 환경 문제가 대두됨과 동시에 인간의 건강에까지 해를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이란 통상적으로 1마이크로미터에서 5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미세 플라스틱이 섞여 있을 수 있고 물벼룩과 같은 작은 생명체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될 경우 생태계 먹이사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우리의 식탁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된 음식이 올라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 따르면 바다로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해양 생물은 성장이 더디거나 생식 능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라스틱에서 발생하는 발암 물질에 노출되면 정자수 감소, 자폐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공대가 2016년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치어는 성장 속도가 느려질 뿐 아니라 뇌 손상도 발생해 포식자를 만나도 제대로 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쌓인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거쳐 결국 인간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여러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국 서리대 연구진은 고주파의 전기로 열을 발생시켜 흩어져 있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모아 응고시킨 뒤 걸러내는 전기응고법을 제안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영국 플리머스 해양연구소는 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최대 95.8%까지 추출해낼 수 있는 휴대용 키트를 내놨습니다. 원심 분리기와 비슷한 원리로 고밀도 염화하얀 용액이 있는 통에 미세 플라스틱이 든 물을 넣고 돌리면 가벼운 미세 플라스틱은 위로 떠오르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모래 등 입자들은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환경오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옥수수, 사탕수수, 대나무 같은 바이오매스를 주원료로 하는 바이오 플라스틱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플라스틱은 햇빛과 열, 미생물, 효소, 화학 반응 등의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일반 플라스틱보다 훨씬 빠르게 분해됩니다. 칼슨 메러디스 미국 조지아텍 교수팀은 게나 새우 껍질 등에서 추출 가능한 키틴 성분과 식물 섬유질에서 추출한 셀룰로스를 활용해 일반 비닐 소재에 랩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투명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필름을 개발했습니다. 이미 상용화 단계로 넘어간 제품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룰리웨어는 바닷속 해조류를 가공해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고 먹을 수 있는 식용 빨대 롤리스트롤을 출시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플라스틱을 새로 생산하는 것보단 경제성이 많이 떨어져 이러한 노력에도 계속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되는 양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여러 방법과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은 지금 플라스틱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생산을 자제하도록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우리들도 플라스틱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분리배출을 일상화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